출가 후 50년 세월을 강사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대강백 지안스님.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마음 씀씀이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냉동화되어 가게 편견과 비판보다는 이해로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50년 수행의 깊이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영축산 반야암에서 지안 스님의 보석 같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 삼위계 받으신 이후에 어떤 공부를? 예, 나는 강원에서 그 경전을 공부하다가 상반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밑에 하반들을 가르치는 중강 소임으로 맡기 시작한 이후로 주로 이제 강사 생활을 했어요. 스님이 어떤 책과의 인연으로 이제 반야암도 터도 마련이 되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요. 예. 그 내가 이제 그 컨절에 있다가 80년대 후반 그 이제 해수가 1988년 올림픽이 있었던 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 통도사 그 마산,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되었는데 포교당으로 알려진 절이 있어요. 절 이름도 중간에 지어져 정법사라 합니다. 그 절에 가가지고 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장경도 좀 사고 책이 많아져. 그걸 마치고 이제 통도사로 들어올 때 통도사에서 방을 옛날 건물 방을 하나 이제 배정받아 들어오게 되는데 방이 너무 적어가지고 책을 갖다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친하게 지내던 뭐 수계 도반이었는데 소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나하고 이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책을 좀 갖다 놓을 수 있게 방을 한 칸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스님 책 갖다 놓으려는 그 방 누가 와가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좀 미안했는지 그 스님 신도분이 이 반야암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덕하란 보살님이었는데 성은 우시고 초현 스님이 그 땅을 지한 스님에게 그냥 기증을 해버리시오. 그냥 편한 사이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보살님이 자기 아들한테 집에 가가지고 그 땅을 자꾸 뭐 스님들이 찾아와서 빌려달라 팔라 하는데 그 초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땅 어느 스님한테 그냥 기증해버리라 이러는데 아들한테 어떻게 뭐 하려냐 물어봤더니 어머니 알아서 하라더래요. 그래서 이제 초현 스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스님 말한 대로 그 땅내 그 스님 말한 스님한테 기증하겠다 이렇게 참 우연히 말이 돼 가지고 그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약 사유지가 한 1000평 정도 997평이 돼요. 3평이 모자라는 1997년 봄에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 반야암을 짓게 되었습니다. 벌써 21년 전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반야암과의 인연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매개체는 10만여 권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인연에 삿됨이 없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스님 그 수행 생활 하시면서 또 어려웠었던 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셨을까요? 네. 쉽지 않죠. 사실 좀 절에 와서 한평생 생애를 맡기고 사는 게 개인의 그 뭐 일반적인 말로 하면 업장에 따라 달라요. 도량에서 생활하면서 부처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이런 은혜에 의해서 잘 살아왔지만은 아파서 죽을 고비도 넘겨봤습니다. 중강할 때 늑막염을 심히 걸려가지고 그 생명이 이독할 지경까지 처해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상포진도 2번이나 걸려봤고, 그런 어떤 백마를 많이 겪게 된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데는 뭐 나는 처음에 성격이 날카롭고 좀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때는 나보고 면도칼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별명을. 뭐 지금도 살아계신 저 법무사 무비스님 같은 분은 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심하고 또 군생을 뭐 없는 셈 치고 살아 하는 처음 은사스님이 해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절지만에 적응하는 데는 대중생활에는 무난히 잘해. 대중생활은 내가 잘하고 살아온 셈이에요. 뭐 주로 큰절에서 통도사에서 주로 많이 살았지만 또 은혜사가 대학원을 10년 살았고, 집지사 한문불전대학원에도 매일 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 거기서 살았거든요. 대중생활은 잘해요. 대중생활 할 때는 애불 마당서는 울러가 안 빠졌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뭐 다 지나온 일이고,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줄탁 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은 밖에서 쪼아 알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합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50년 세월을 공부하고 공부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알고 살아온 지안 스님은 얼마나 많은 알을 쪼았을까요? 아무리 감나가는 보석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듯이 누군가 알을 쪼아 깨우쳐주지 않으면 불성에 도달하기 힘들겠죠. 꼭 대학 총장님 같은 제안 스님은 공부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처음에 제가 또 이렇게 딱 뵀을 때 첫인상이 대학 총장님처럼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또 가르치셨고, 어느새 한 50년 이상 되셨을까요? 네, 그 세월 어떠셨어요? 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했다,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만 나는 불교를 만난 거, 또 절에 와서 살게 된 이 인연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참 다양한 인연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되었다는, 출가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불만 같은 걸 거의 해소하고 삽니다. 지금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좀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좀 부드러워졌고, 또 남의 사정을 옛날보다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치우치지 않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편견에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그야말로 아시탑이잖아요. 그냥 남도 옳다고 해줘야 되거든. 남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래야 서로 교류가 되면서 어울려질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나만 옳고 남은 그러다는 식으로 이게 배타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예. 사바세계 내 불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이지,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 세계로 보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다행스럽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또 그 당시 강원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도. 옛날 강원은 참 스님들이 검소하게 좀 지금보다는 열심히 살았죠. 그래도 오히려 가난한 그때에 서로서 이해를 잘하고 이웃과 잘 참 어울려 화합을 잘 도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인간이 이 가슴이 냉장고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냉장고 인생이야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하는 역할은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문사에 그 고강덕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출가 전에 우연히 신문지상에서 법정 스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고 강덕 스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스님의 그 법명이랄까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972년도쯤 되었을 거예요. 통도사 강은에 이제 들어와 생활할 때 이 강덕 스님이 통도사를 오셨어요. 그래 강은 학연 스님들 전체가 이제 그 객실에 와 계시는 강덕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는 강덕 스님하고 한 번 더 만나서 뭐 여쭤보고도 싶고 그 한 번 더 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 전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찾아가 가지고 강덕 스님한테 스님 한번 뵙고 싶어 다시 왔습니다 하고 그 노크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묻고 저 강원에 있는 학연입니다. 뭐 이름은 지한이랍니다. 이래. 그때 내가 이제 좀 어렸지 젊었다 해도는 아주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스님 도 깨쳤습니까? 도를 깨달았습니까? 이러니 강덕 스님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 지한이라 했지. 지한 스님이 나보고 밥값 내놓으라네. 중지란 밥값 내놓으라네. 이런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솔직히 궁금해서 그때 뭐 그러니까 그 스님 웃다가 그런 농담을 하고 나보고 스님 생활한 밥값 내놓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하던 말이 지한 스님 스님도 말이야 앞으로 참 우리 그 스님들끼리 중노릇이라는 말을 합니다. 스님 생활을 잘해간다 이걸 중노릇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속된 표현이지만은 중노릇 잘하면은 언젠가 마음이 한없이 밝아질 때가 온대. 마음이 밝아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내 묻는 말에 그게 흡족한 대답이 안 됐어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도 웃을 때도 마음이 밝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지한스님한테 깨달지 못하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고 나는 스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내 마음이 훤히 밝아진 걸 여러 번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나중에 뭐 내 통도서 30살 때부터 학연을 가르치는 강사 소임을 했어요. 그래 뭐 열심히 나름대로 경전도 보고 나중에 내 나름대로 이제 번뇌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얼마만큼 번뇌가 줄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해보고 뭐 이런 어느 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성을 내는 마음이 행복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덕 스님한테 물었다가 들은 그 말을 내 이제 중년에
여러 번 생각하면서 참 스님이 내한테 참 좋은 말씀을 당돌한 질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참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건 내 불광사 한번 법회 갔을 때도 이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서울에 불광사 그 스님 계시던 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님을 흠모하는 대학 교수들과 속가 친구의 도움으로 반야암의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반야학술상을 제정해 올해로 1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라는 불교 잡지를 발간해 무료로 법 보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반야암의 법향이 영축산을 감싸고 돕니다. 또 예, 스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시방세계가 한 권의 경과 같다.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좀 의미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갱견도 사실은 마음이 갱이에요. 성계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게 한 권의 갱이 있으니 아유 일권갱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글자로 된 갱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계무일자 책장을 덜쳐보면 글자 하나도 안 나타나지만은 상방대강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한경 같은 갱견 속에 쓰여진 법문을 보면은 우주, 뭐 시방세계랄까 이게 전부 말하자면은 법을 설하는 설법하는 해상이에요. 그러면 설법 말하자면 한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두물물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사나 돼지가 법을 설한다는 말이 경문에 나와요. 또 선에서도 뭐 무정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위도 법을 설하고 나무도 법을 설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전부 한 권의 갱견인 거예요. 갱. 맞습니다.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부처님 말씀이 좀 계시다면 추가 전부터 무슨 좋은 구절을 하나 참 마음에 든다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해 살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항해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여연아 불착수 심청경 초피 이 대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내가 전에부터 기억했던 이 말이 이 항행 갱견 속에 있었던 말이구나 알고 보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좋잖아요. 법화경 대의가 그거예요. 법화경 항행 대의가 그것입니다. 이게 출가는 어떤 면에서는 세속을 초월하자는 얘기도 돼요. 한경 품의 마지막 품이 입법계 품인데 그 앞품이 이세간 품이에요. 이세간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간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세간은 속진이거든. 속진을 떠난다. 속진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좋아하고 국민학교 때는 만화를 보는데 만화에 무슨 그 만화 내용에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연못가에서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니까 기와집 한 채 쑥 올라오는 이런 그 장면을 만화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3, 4학년 되었을 때부터 내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주력 거는 것처럼 이러면 그 동네 친구들이 저 수술이 온다 나보고 별명이 수술이었어요. 별명이 수술이 온다. 수술이 온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술이 그 가운데. 근데 나중에 쪼려야 보니 그게 천수경 제일 첫 구절에 나온 정고진언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 덕분에 천수경을 좀 빨리 읽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천수경이에요. 그 천수경을 책을 펴보니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참 묘하죠. 근데 이제 또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내 누이 동생이 속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그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 아이가 찾아봤어요. 외삼촌 아닙니까? 외삼촌이. 근데 어떻게 왔느냐 만나줬어요. 저도 출가를 해가 절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어떻게나 반갑던지. 이 참 마음 잘 먹었다. 네. 반갑다. 뭐 진짜 네. 반가워요. 스님 되겠다니. 근데 스님 집에 한번 가기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러 가고 집에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 내 누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를 내가지고 중이 좀 혼자 중기라지 너무 아들 왜 꼬아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요. 내가 4살 차이예요. 나이가 4살 차이는 오랍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못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나는 서운한 게, 야, 지 아들은 그러면 중대면 안 되고, 지 오빠는 중대에 너 괜찮단 말이냐. 속으로는 말이야. 그게 서운해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 출가 못했어요. 아이고,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물론 출가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어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길이 스님께서 늘 포행하시는 예. 길이세요? 여기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 처소에서 밑에 공양하러 가거든요. 그럼 이리 둘러가는데 딱 첨보가 나와요. 이런데 한번 다녀가면은 네. 기분도 맑아지고 네. 머리도 식혀지고 좋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서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서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을 어떻게 참 마무리 해양해야 되느냐 이 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은혜 뭐 또 스승의 은혜 뭐 또 시주의 은혜 좀 은혜진 걸 참 뭔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난 항상 그 생각해요. 참 나와 인연 닿는 사람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런 어떤 기도해 주고 축원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출가라는 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모르면 출가가 안 되죠. 본질이 아닌 거, 비본질적인 가감이 버리고 무엇이 순수한 본질인가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본래 우리가 담빈지 삼독스님의 지배 당하면서 사는 거는 순수한 모습 아니에요. 네.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라는 걸 자기 정체 파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기 정체를 아는 것이다,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내려놓고 버리고 그렇게 버릴 하는 거는 것. 버리고 쉽게 말하면 버릴 거는 버리고 네. 진짜 알맹이를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찾아내라. 알겠습니다. 지안 스님의 법문.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오라. 태어날 때 내 뜻대로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내 뜻대로 갈 수 없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저절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래의 나는 없는 것이죠. 스님, 탐진 채 삼독의 껍데기에 내가 만든 개념, 관계, 이상, 괴로움의 무성한 싹들 속가비게 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지안 스님 삶의 핵심 알맹이처럼 괴로워할 나가 없는 무아의 길로 순수한 본질이 익어가는 열반의 길로 저희도 한 발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